제가 이제 새해부터 무슨 생각으로 선생님을 찾아왔느냐, 영어 하라고 가르쳐놨더니 다른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갖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잘 못 피우고 있잖아요. 생산성 있는 수다를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드리는 목적으로 저희가 딱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해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를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시기에 또 수강 네. 신청률이 또 높잖아요. 네. 이런 영어 선생님 좀 피하자. 사람마다 이제 목적이 다르고 뭐 안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이런 영어 선생님은 속된 말로 거르자.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해봅시다. 첫째는 이제 영어를 언어로서 학습을 하는 이런 분들과, 네. 두 번째는 이제 수험 영어를 하는 분들. 영어를 언어로서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원어민에 대한 과도한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법을 원어민한테 배우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어요.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링구얼로 잘 되는데, 네. 누군가 외국인이 한국어 좀 가르쳐줘 했을 때 말을 가르치면 괜찮지만 네. 거기서 한국어 국문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전 절대 못 가르쳐. 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라고밖에 설명 못 맞아요.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문법, 우리가 그래머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땐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우면 안 되고, 이제 영어와 우리말이 바이링구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되면서 국문법에 대한 이해를 잘 갖추고 있는 분한테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영어와 우리말의 유사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차이점이 결정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순이 차이가 있다든가 수식 구조의 차이가 있다든가, 이걸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해야지, 문법까지 원어민 선생님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에 있어서 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이게 사실 고차원적인 활동이거든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도록 하는 수준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 베이스는 잘 갖춘 상태에 있어서, 근데 발음이 중요하긴 한데 소통 가능한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영어만의 리듬감이라는 것도 해서 원어민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World English라는 개념이 도입됐어요. 네. 영어라는 것이 뭐 영국이나 미국의 언어 제국주의적인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 네. 뭐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죠. 범세계적인 공용어가 되어 있는 상태면 사실 싱가포리안 잉글리시도 영어의 하나의 양상이고, 콩글리시라고 사실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코리안 잉글리시도 원어민들은 저렇게 안 쓰지만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건 이런 의도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상대방한테 납득이 된다고 한다면, 언어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소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북한 사투를 우리가 틀린 한국말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네, 배우는 맞습니다. 게.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네.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업계인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 좀 양아치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토익 선생님이 만점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집중력의 문제도 있어요. 2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땐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만 만점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해당되는 분야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만점 혹은 만점이 버금가는 실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예전에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게, 최고의 선수는 최고의 감독이 될 수 없다. 하는 거랑 가르치는 건 다르다. 약간 이런 네.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셔가지고. 최고의 선수 시절을 보낸 사람이 최고의 감독이 되기 힘든 건, 중하위나 중위나 이 정도의 실력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 정도밖에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선수의 어떤 포텐셜을, 잠재력을 끌어내는 걸 잘 못한다는 거죠. 토익 만점이나 토플 만점이 절대 영어의 최고 실력자 아닙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매뉴얼화시키고 또 표준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가동이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표준화된 시험을 공략하는 것에 세계적인 천재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게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익을 가르치는 사람은 토익을 만점 받아야 되고, 토플은 토플 만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탭스는 저도 만점을 못 받았습니다만 탭스는 시험 만점하기 힘들거든요. 만점자가 손에 꼽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네. 950점 안팎의 그런 1+급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배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또. 뭐 여러분들이 학습자 입장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또 내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잘 돼야 돼요. 그 중에는 뛰어난 말 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빈약한 컨텐츠를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오래 못 가죠. 학습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저분이 말씀만 재밌게 잘하시는 분인지 그 판단을 냉정하게 잘 한 다음에 이어가야 되겠죠. 영어 어휘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톤으로 쓰는 거하고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또 내가 발화해보고 하는 거하고 효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지가 단기에 더 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는 제 편협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단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뭐 시험을 보는데 그렇죠. 적용을 네. 하고, 기억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먼저 어떠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숏텀 메모리에 들어갔다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을 해서 롱텀 메모리로 들어가고, 그 롱텀 메모리가 이제 워킹 메모리로, 내가 뭔가를 암기했으면 그거를 갖다가 적용할 때 딱 꺼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워킹 메모리에 담는 데 있어서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인 게 9배에서 11배 정도 더 회상성이 높고 워킹 메모리로서 저장되고 활용하는 게 9배에서 10배 정도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나도 결국 그렇게 썩 발음이 원어민만큼 좋지 못하고요. 문장 단위로 읽을 때 원어민만큼 어떤 인토네이션이나 리듬감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고 걸러야 되는 분은 발음이 안 좋은 분은 믿고 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9배에서 10배 정도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 선생님의 발음이 너무 심할 정도로 구리다 한다면 원어민만큼 그렇게 뭐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훨씬 좋겠죠. 네. 언어의 4 skills라고 했을 때 듣고 쓰고 읽고 말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듣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영유아 때부터 언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는 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듣고 한마디 튀어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제 듣기가 선행이 되어야지 말하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듣기가 잘 되는 것이 단순히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스닝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한번 휘리릭 지나간 것을 듣고 이해를 했다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리딩 컴프레hension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좀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아, 많이 조심스러워지죠. 가장 내가 큰 목소리를 내고 가장 내 주장을 펼쳤을 때는 생각해보면 가장 내 실력이 부족했을 때고 빈약했을 때입니다. 네. 그것도 이게 우리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말을 비로다 쓰는 입장, 난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겸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몇 달 안에 끝난다라는 말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피해야 되는 선생님 유형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마스터. 아니 마스터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영어라는 거. 나는 잠자기 전에 꼭 하루의 단상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땐 써보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매일같이 수십 년을 기울여 왔는데 그래도 영어가 완벽하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뭐 얼마 만에 뭐 마스터한다라는 건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좀 불편한 진실을 얘기를 하자면 운동원에서 몸을 만드는 과정, 지난한 과정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를 잘하는 것도 그와 똑같이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어 회화적인 부분에서 어떤 네. 게 있었냐면은 어떤 특정한 악센트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깊이가 그렇게 있진 않아 보여요. 영국식 발음을 몇 달 안에 내가 하도록 해줄게. 영국식 영어를 가르쳐 줄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어라든지 아니면 영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슬랭 같은 걸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영국 뭐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RP 악센트라고 하는 그 Received Pronunciation이잖아요. 왕족 발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아니 사실 브리티시 액센트가 멋있잖아요. 멋있죠. 그리고 섹시하죠. 이제 좀 품격 있는 브리티시 액센트를 익히고 싶으면 제러미 아이언스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제러미 아이언스의 모든 대화를 전부 다 딕테이션하고 미션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데미션나 뭐 이런 좀 약간 오래되고 막 그래갖고 지금 라떼이서 홀스 같은 느낌이 풍기는데 어쨌든 그 영드 중에서 저 넷플릭스에도 떴는데 피키 블라인더스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브리티시 액센트 많이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이 정도로만 좀 해도 브리티시 액센트를 익히는데 손색이 없는데 영국 왕조처럼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이 시대착오적인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분들 보면 외국인인 분들이 한국어 정말 잘하시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좋아 내가 한국에서 교양에 있는 한국어 원어민 수준으로 해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투나 이런 걸 이렇게 애써서 교정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어떤 의미가 없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귀 솔깃한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배우가 꿈이라든지 영국식 그런 악센트를 완벽하게 멋있게 구사를 해야 되는 뭔가 목적이 확실하게 있다면 저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영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영어를 할게 이거는 네. 내가 평생의 은사님으로 생각하는 그분의 말씀이 나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다식하다는 것이다. 왜냐면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단어 알고 문장 단위 해석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듣는 내용과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 기반이 있어야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우리 말로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 10분 이상은 별로 말할 거리가 없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별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완전히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풍부한 상식 이런 것이 있게끔 독서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지적 호기심과 깊이를 늘려가야 사실상은 진짜로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 시덥잖은 농담 따먹기로 물론 이제 수업을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건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로만 채우고 어떠한 지적인 자극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영어 저는 옛날부터 항상 잘 가르친다, 아,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했던 분들의 공통점은 그냥 만물 돌아가는 걸 좀 잘 아시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다양한 문화 같은 것들, 다양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어권 국가면 더 좋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네. 관심을 가지고 또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영어 수업이라든지 영어 선생님 선택하실 텐데 그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안목에 저희가 힘을 실어 드렸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영어 컨텐츠로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